네. 네, 이번 한 달 동안은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료를 마친 뒤에 창업주가 되신 분들을 그렇죠. 한 분씩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강의를 듣고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창업을 하신 실질적인 거죠. CEO가 되신, 대표가 되신 네. 분들. 야. 어떤 다 분들인지. 대표님들 다 만나 뵙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창업에 관심 있는 주부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네. 대표님 자리하셨는데 대표님 먼저 본인의 소개, 본인 회사에 대한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모이통 HRD라는 회사인데요. 네. 모이통이라는 뜻은 고객과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서비스 교육을 제공을 하고요.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인력들한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리크루팅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네. 아니, 본인의 그렇군요. 자랑도 좀 겸사겸사 해주세요. 저는 저희 회사는 네.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저희 회사 이름이 모이통이라는 이름인데요. 네네. 사실 모이통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검색창에서 항상 경쟁이 되는 게 새 모이통이에요. 근데 이 모이통 새 모이통. 그래서 그렇죠. 언제나 제가 새 모이통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모이통이라는 뜻을 자랑하고 싶은 게 제가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근데 한번 들으면 기억은 나실 것 같죠. 네네. 그래서 그러게요. 고객과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의미 때문에 저는 좀 특별히 저희 회사 이름에 더 애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뜻이 좋아요. 네, 느낌이 좋아요. 모이통. 네. 어쨌든 그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취업 나침반의 그렇죠. 일을 하는 곳인 것 같은데 업종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 교육을 수료하시고 왜 이쪽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첫 직장을 호텔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호텔에서 고객 응대랑 또 마케팅 업무를 같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퇴사 후에 10년 넘게 사실은 그 서비스 교육 분야에서 전문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업무 현장에서 일도 해보고 또 교육을 해보다 보니까 서비스를 잘하는 건 사실 대단히 전문 직종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서비스 잘하는 분들이 가치를 인정을 좀 받지 못하고 또 좋은 일자리랑 적합한 일자리를 못 얻으시는 게 좀 안타까웠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경력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좀 결합이 돼서 이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참 그렇군요.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말씀도 네. 잘하시고 강사 우리, 10년. 예, 이야기도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난 무엇보다도 이 모든 회사의 대표님들이요,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대표님도 직업만 잘 쓰면 네. 뭐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돈 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님의 어떤 주 업무 굉장히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나라에서 예를 들어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쓸 때 네. 대표자 이름 쓰면 항상 대표자 이름을 제 이름을 써요. 그런 다음에 그 업무 관련돼서 담당자 이름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 담당자 이름에도 제 이름을 써요. 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직원이 없이 1인 기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인 기업이라는 게 사실 혼자 일하는 기업이다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오자마자 청소부터 정수기 물 그렇죠, 가는 그렇죠. 것부터 복사부터 팩스부터 뭐 기획서 만드는 것, 또 만들었으면 제안하는 것, 영업하는 것, 마케팅하는 것,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 나중에는 또 CEO로서 가야 될 자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 강사까지. 사실 대표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때는 가끔 내가 대표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1인 기업, 1인 창조 기업. 그거 완전 만능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만큼 힘들지만 또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돈 하고 벌면 있습니다. 또 혼자 다 드시는. 그렇죠, 그렇죠. 다 드시는 거죠. 네. 별로 뭐 전문 용어죠, 드신다. 네네네. 아주 매력 있는 괜찮네요. 게 1인 창조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하는 회사에서 이게 여러 분야가 있지만 좀 네네. 주력하는 분야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주력 분야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네. 또 교육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주력 분야이고요. 그다음 현재는 아무래도 마케팅이라든가 홍보가 또 두 번째 주력 분야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 아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활발하게 일하시는 이런 모습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다 흐뭇해지네요. 왜 못해요? 그냥 혼자서. 뭐 회사에 손님이 찾아오시면 뭐 전화가 오시면 다 혼자서 하는. 그렇죠. 여보세요? 딱 하시면 대표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 괜찮네요. 괜찮네요. 재밌게 해요. 네. 그래서 통화하다가 뭐 우리 누군지 뭐 좀 주세요. 뭐 이러고 또 바쁜 척도 할 수 있고. 재밌네요. 실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선 근데 대표자를 찾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네네. 그런데 항상 전화를 받을 때 뭐 감사합니다. 무슨 회사 누구입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대표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전대요라고 하기가 그렇죠. 좀, 한국은 민망할 수도 있고. 예, 어려울 민망할 때가 수 있죠. 있어서 네. 지금 잠시 자리 비우셨는데 연락처 남기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고 다른 목소리로.
예. 조금 더 나이가 든 목소리로. 네.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서 성대모사 가능하시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그런 있습니다. 가지, 여러 네. 가지로 만능이어야 되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제가 에너지가 넘치고 네. 이런 기운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강사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강의를 하는 동안 사실 경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뭐 수익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늦은 나이에 좀 결혼을 했고 출산을 겪으면서 강의에 대한 공백 기간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출산을 겪고 나면 사실 여자들은 좀 외형적인 변화도 좀 겪게 되고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지는데 내가 강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때 위기의식이 사실은 네네. 첫 번째 왔고요.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강사 활동을 하다 보면 이 교육시장이라는 게 특히 서비스 교육시장은 좀 젊은 강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사실은 네.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 고민을 할 때가 30대 후반이었고 앞으로 제가 몇 년간 과연 이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두 번째 들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과연 수익이 내가 계속 안정되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또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친정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또 친정어머니에 대해서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이 좀 큰 편인데 수익이 좀 불안정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같이 들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대책에 그렇죠. 대한 고민이 좀 됐었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졌던 부분 또 좀 절실함도 있었고요. 그런 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대표님께서는 은퇴 후에 그러니까 내가 은퇴 후의 생활까지도 굉장히 또 고민을 하신 거고 맞죠? 네. 그렇죠? 노후의 생활에 대한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날 행복한 은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진짜 노후 생활에 대한 은퇴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나오는 그런 도움이 프로그램이 되죠. 저 한 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보시면 또 상 도움이 받아야 되지 될 않을까. 프로그램. 네, 생각해봅니다. 아니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시고 이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불안해서 뛰어들기에는 이 창업이라는 게 네. 굉장히 그렇죠. 만만치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네. 할 때 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고민이 사실은 됐었던 점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안함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떤 계획을 갖고 부딪혔던 것은 아니에요. 네네네.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막연한 생각에서 예, 출발하신 그래서 거죠. 네. 창업을 할 때 두려움보다는 사업을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사실 그 두려움들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 일을 하다 네. 보면 처음 일을 할 때 잘 모르다가 그렇죠. 일을 해가다 보면 더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약간 두려움들이 생기듯이 좀 창업은 시작할 때보다는 사실 해 나가면서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모르고 시작했지만 알게 되면서 그렇죠, 더 그렇죠. 이제 네, 두려움을 좀 겪게 그런 되는 근데 경우가 그 경우가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사실 창업을 멋모르고 네.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한 3, 4개월 정도 동업처럼 진행을 하다가 사실 네. 좀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창업을 할 땐 사실 좀 준비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사업 아이템은 결정이 됐고 제일 고민이 되는 거는 어디서 하지가 사실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 해서 알아보니까 사실 사무실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창업보육센터라는 그 정보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서 네. 제가 확인을 해보고 알아보다가 그 여성들만 주로 창업을 하는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다라는 걸 네.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 창업보육센터를 찾아가게 됐죠. 그러면 창업에 그렇군요. 대한 모든 준비나 전반적인 이런 도움을 네. 여성 그 능력개발원. 개발원에서 네.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오. 처음에는 사실 사무실 욕심이 나서 네. 갔었고요. 처음에 거기 입주를 하게 되면 사무실이 무상으로 제공이 돼요. 아, 무상은 그래요? 아니고요. 네. 무척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이 네. 되는데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사무실 욕심으로 사실 처음에 입주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네. 들어가서 그 겪게 됐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무척 잘 되어 있었던 걸 네.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네. 대표님의 말씀은 이 여성능력개발원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그러게요. 이제 일어나기 네. 시작하셨는데 저는 이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 창업을 위한 여성들의 창업을 위한 지원이 이렇게 또
세심하고 그러게요. 디테일한지 좀 그 몰랐습니다. 부담 없이 또 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까지 네, 내준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사무실까지 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많은 분들 지금 궁금해하시긴 계시는데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희 씨처럼 예. 사무실까지 내준다 이렇게 하면 나 또 가면 사무실 내주냐 뭐 이러고 그런 건 아닌 것 물어주시는 같은데. 분들 많을 것 네, 같은데. 네. 예.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능력개발원은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설명을 처음 드리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준비실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 보육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준비실과 보육실. 보육실. 예, 네. 준비실은 그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처럼 아직 사업자 등록을 안 낸, 창업을 안 한,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준비실이고요. 네. 준비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을 내준다기보다는 네. 전체 큰 사무 공간 안에서 네. 저희한 그 책상을 하나씩 배정을 이렇게 받고요. 예. 지정을. 아. 그리고 나서 공용기 같은 건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네네. 뭐 복사, 팩스, 팩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같이 이제 창업에 대해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곳을 거치고 나서 1년의 기간을 그곳에서 있을 수가 네네. 있어요. 네. 그런 후에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또 보육실에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육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사무실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네. 보육실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떤 사업 계획서나 테스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준비실. 이제 특히는 준비실을 거쳐서 졸업을 한 다음에 네, 다시 보육실. 보육실에 보육실로. 예, 입학을 하는 셈이 나와요. 근데 보육실을 그냥 입학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테스트나 자격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실과 보육실은 둘 다 그냥 입학은 안 되고요. 네. 입학 그냥 들어갈 수는 네네. 없고요. 준비실과 보육실은 둘 다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또 면접을 또 봐야 돼요. 테스트를 거쳐서 네. PT를 해서 네네네. 그거 통과가 된 면접을 다음에 또 하고. 면접까지. 네네네. 아. 그래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괜찮다고 인정을 받으면 네. 그다음에는 이제 면접을 통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쉽지 결정하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쉽지 않아요. 막연하게 지금 TV 보시면서 나도 저기 가서 창업에 대한 지원을 좀 받아볼까 도움을 받아볼까 하시고 다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저처럼 생각하고 갔다가 큰 큰일 낭패를 나죠, 보는 큰일 거죠. 나죠. 네. 정확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어떤 뭐 과정이라든지 주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게 또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이 되시면 네. 이제 들어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1년 동안 창업을 조금 준비하면서 겪어보고 네. 거기서 또 다시 테스트를 해서 보육실로 가는 거죠.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참 거치셨는데 그러고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경쟁력이 네. 있다는 얘기겠죠. 네. 대표님의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또 이만큼 왔다라는 건데. 네. 근데 오면서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네. 우선 준비실을 들어가는 것도 사실 처음부터 쉽지 않았고요. 네.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5대1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 교육과정에 이런 부분 잘 마치고 또 창업을 준비를 하고 보육실 입주할 때도 사실은 경쟁률이 무척 치열했어요. 네. 저희끼리 농담으로는 고3 수험생 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 치열했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를 내서 또 사업을 시작을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참 많이 오고요. 네. 그런 점들을 하나씩 넘기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 받았던 교육이나 또 그 당시 했던 컨설팅이나 또 그 당시 만나뵀던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딱 돌아서 생각해보면 이때 제일 힘들었다 이런 건 뭐 있어요? 제가 보육실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실 기간에서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일에 대해서. 네. 근데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를 우선 엄마가 맡아주시긴 해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제 밤늦게 계속 일을 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서 한 10시 정도부터 또 다시 집안일을 해요. 그럼 새벽 거의 1시, 2시에 잠든 적이 참 많았어요. 네.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두 가지를 다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강상에 좀 이렇게 어려움도 생겼고요. 네. 그 당시 둘째 아이를 가졌었는데 유산도 한번 했었고요. 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육아와 가정과 또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 좀 어려운 점들이 좀 그럴 수 큰 것 있죠.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을 거치셔서 그러게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뭐 힘든 시간. 네. 이 남자들은 말입니다. 이 힘든 거 하면 군대 얘기합니다. 꼭 얘기해. 그렇죠. 단 한 명도 정말. 자기 부대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생해서 죽을 뻔하고. 그래서 네. 그 동료들을 만나봅니다, 저희가. 그 군부대 동료들도 진짜 만나보고, 그랬는지. 후임들도 만나보고, 어. 진짜 확인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대표님은 과연 어떻게 지금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제가 CS를 준비하는데 강사님께서 자격증이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제가 많이
배워야 될 점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가 강의력보다는 이제 현실에서 보통 사람한테 배려심이 깊고 친절하고 우러나는 서비스를 실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의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해본 적은 없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친절한 마음이나 이렇게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나서 이렇게 또 잘 꾸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하신 네. 분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대표님이요. 네. 남분이시네요. 네? 남분이세요. 남분, 남분. 난 사람이에요. 네. 괜찮으신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원에서 모든 과정을 다 겪은 후에, 그러니까 서울시 2030 프로젝트에 뽑히셔서, 이 뭐에 뽑히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 청년 창업센터에 자리를 잡으신 거라고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2030에는 안 들어가시지 않나요? 2030, 잠깐만. 네. 4050이신 그래, 건 아닌 것 2030이 같고. 안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프로젝트, 네. 네. 제가 2030 청년 창업 프로젝트 뽑히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30이세요, 아직까지 그 질문인데요. 네. 근데 의외로 또 20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럼요. 반전이 있군요. 네. 그 여성능력개발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 창업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네. 창업보육센터가. 2030 청년 창업 프로젝트도 서울시에서 20대와 만 39세 이하까지 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또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면접을 하고 해서 이제 채택된 그 대표자들에 대해서 네. 프로그램을 또 제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만 39세까지.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네. 이제 이게 두 번째 테스트를 또 통과를 하신 거네요. 그런 셈이죠.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세 번째 테스트죠. 그렇죠. 준비실, 보육실, 그리고 나서 2030 청년 창업 프로젝트까지. 근데 그렇군요. 그냥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게 센터의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사무실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센터가 강남 청년 창업센터가 있고 강북 청년 창업센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이제 두 군데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강남과 강북인데요. 저는 강남 청년 창업센터에 사무실에 입주해 있어요. 그 안에 그 들어가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축하드릴 일이죠. 네, 2030 프로젝트. 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본 결과 본인의 일을 정말로 잘 개척을 해 나가시는 네, 또 열심히 그런 하시고. 용기 네. 있는 우리의 준마렐라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 어떠신가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해보니까 이 교육 받았던 내용들이 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나요? 사실 교육 받는 때는 참 많은 교육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네네. 뭐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한 이게 적도 필요 없을 텐데 이런 좀 그런 생각을 한 왜냐면은 적도 있고.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근해 공식, 그냥 나가서 쓰지도 이런 않을 거 거를 쓰지 않은 배워. 걸 왜 이걸 나한테 맞아요.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지금도 역시 안 쓰고 있잖아요. 저 가끔 써요. 언제 써요? 산수구나. 죄송합니다. 네, 수학이 아니라. 네, 어쨌든 그리고, 그런 생각 들 맞아요. 수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또 10년 넘게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네. 뭐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막상 일을 해보니까 예, 어떤가요?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까 그 당시 받았던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또 멘토링 이런 시스템이 제가 사업할 때 진짜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에서 받았던 그 교육과정이 네네. 바탕이 돼서 2030을 들어가게 됐는데 강남 청년 창업센터를 가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렇겠죠. 2030이니까. 그렇죠. 2030이니까. 그렇죠. 나이가 제일 많아서 네. 젊은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저보다 더 우수한 창업자도 많이 만나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뒤지지 않게 제가 받았던 교육과 컨설팅이 큰 도움이 제가 되죠.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떤 튼튼한 바탕이 됐다는 걸 할수록 느끼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고맙게 느끼는 그러니까 네. 그 교육이요. 이걸 왜 필요 없는 걸 가르치나 이런 교육이 아닌 거죠. 네, 맞아요. 다 필요로 하고 다 쓸모 있는 교육만 맞아요. 알짜만 딱딱 뽑아서 가르치는 교육. 그때는 들을 괜찮습니다. 때는 모를 수도 있죠. 현장에 모르죠. 나갔을 때 그때는 이거구나. 창업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지 하지만 굉장히 다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본인이 목표했던 그런 꿈을 이루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 네. 과정인데 네네. 그래도 또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제일 고민되는 시기가 어떤 네. 부분인가요? 사업을 하시면서.
요즘 고민이 되는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항상 고민이 됐던 부분은 네. 사실 아이 문제고요. 아이, 그렇죠. 아이가- 육아 문제가 제일 예,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아이가 3살이었는데 지금 6살이에요. 근데 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커가면 커가는 대로 그 연령대에 맞는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네. 확실히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1인 기업들은 네. 사실 자금을 많이 갖고 시작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요.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크게 한 단계 나아가야 될 단계에 돈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좀 시일을 늦추거나 하는 네. 일들이 종종 생기게 돼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네.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이나 이렇게 채용을 하면 좋겠는데 네. 채용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도 채용 생겨서 힘들고. 인력이 좀 어렵죠. 그렇군요. 역시 뭐 뭐니 해도 머니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네. 걸 저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또 준마렐라시다 보니까 엄마이시다 보니까 또 아이의 육아 문제도 굉장히 힘드시고 여러 그래도 가지 또, 예, 뭐 문제가 되는 건 많지만 이거를 또 잘 겪고 나면 나중에 그렇죠.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또 모르는 거죠. 우리의 과거는 멈춰 있고요. 현재는 네. 슬슬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의 미래는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그냥 무섭다. 무섭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그 작은 문제가 제일 걱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육아 문제가 그러면 육아 문제는 이제 엄마기 때문에 잘 해결을 해 나가실 수 있다 믿고요. 네. 작은 문제는 지금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네. 1년 정도는 사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았어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출이 발생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저는 교육을 하던 사람이고 지금 수익 모델에 교육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요. 교육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좀 더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익으로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또 저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아서 그 부분도 좀 활용을 좀 많이 했었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그럼요. 아주 뭐 잘 되지 않을까. 네. 우리 대표님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밝죠. 네, 아주 네. 밝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는. 황사 없고요, 비 없고요, 없네, 눈 구름 없고. 안 껴 있습니다. 화창한 날만, 네, 햇빛 뜨거운 쨍쨍. 여름만 계속 가길 네.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네.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포부 혹은 뭐 꿈, 목표 이런 거 네.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그 인력들 중에서는 가능하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교육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제 네. 최종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꿈꾸는 부분은 제 건물을 만약에 회사 건물을 짓게 되면 보육시설을 정말 잘 갖춰서 예, 복지에 또 신경을 쓰시네요. 네. 오. 저희 채용된 직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해서 아이를 맡겨서 맡겨놓고. 편하게 맡기고 일을 충분히 한 다음에 퇴근할 네. 때 다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정말 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행복하게 일하는 그런 직장 또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제 포부입니다. 저 회사 우리 와이프를 좀 취직을 시키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 그렇습니다. 대표가 직접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진짜로 이것이 진짜 실현될 수, 복지입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건물 하나 지으시기 네.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혹은 계시겠지만 대표님처럼 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준마렐라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이렇게 하면 네. 됩니다. 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창업이라는 거를 네. 먼저 너무 섣불리 시작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육아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적어졌을 때 네.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전까지 그냥 창업을 미루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게 사실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충분히 시장 조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받으시고 네네. 그래서 많은 조사를 탄탄하게 하신 다음에 창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였던 그 자금 문제도 네. 1년이나 2년 정도는 어떻게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가정을 가진 그 여성분들이 창업을 하다 보면 남편하고 다툼도 많아지고요. 그렇죠. 좀 불화가 확실히 생겨요.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좀 천천히 가더라도 빨리 성장은 못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오래 갈 수 있게 가정하고 사업하고 그 조율점을 잘 찾아가는 게 네.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아, 그 힘든 점에 많이 싸우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못 물어봤네요, 아까 전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하나씩 다 와가는데 네. 저는 어찌 되었던 우리 준마렐라로서 우리 저 조윤혜 대표님의 도전
맞아요. 그리고 정말 열정 대단합니다. 갖고 뭔가 도전을 했다는 것 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박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기회는 새와 같다고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죠.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 꿈을 날아가는 새를 먼저 한 발 잡으신 우리 대표님 앞으로 사업 번창하실 바라겠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 함께한 조혜윤 대표의 이야기가 우리 네. 창업을 꿈꾸는 우리 준마렐라 주부님들에게 네. 정말 어떤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그 꿈을 위해서 다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준마렐라의 도전!